자동차가 항상 서 있기만 하면 의미가 없고, 집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들어서 있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. 스물여섯 살, 지금 현재 해양대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요. 이 공간의 출처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, 이제 저희 어머니가 우연찮게 이런 빈집을 좀 얻게 돼가지고 누구에게 세를 주기도 좀 힘들 정도로 집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저희 집에서 한 1,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했는데, 이제 그 비용 절감의 차원에서 이제 제가 직접 직영공사, 즉 이제 셀프 리모델링을 제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 진행을 했습니다. 이 공간의 첫 번째 목표는 취미목공이랑 그 다음에 학교에서 만드는 모형 작업, 지인들이나 친구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같이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의 장을 만드는 것을 이제 목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셀프 리모델링을 할 때 철거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철거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머리가 복잡해지는 일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딴 생각을 하게 되는데,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철거했으면은 더 이상 되돌아갈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,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아무리 오늘 힘들어도 내일 공사는 해야 되니까 해가 져도 불 켜놓고 억적같이 뭐 철거 작업하고 벽지 떼내고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던, 이 공간에 대한 애착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죠. 말출, 그러니까 군대 마지막 휴가를 나와가지고 3월 달에 전역을 하는데, 그 사이 기간 동안 그때는 정말 파이팅 넘쳤죠. 왜냐면 이 전역 버프라는 게 무시할 수 없거든요. 나오면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, 이때 아니면은 이런 작업들을 언제 해보겠나, 건축학도로서 배우는 부분도 정말 많았고, 조금씩 제가 철거를 함과 동시에 조금씩 바뀌어가는 공간을 보면서, 이제 조금씩 집의 형태를 갖춰간다, 이제 내 공간이 점점 완성돼 간다 라는 식의 이제 제 공간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고, 그런 것들이 좀 몸이 힘들어도 제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. 전부 다 셀프로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, 전문가의 손길 없이는 조금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들도 있어서,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제가 하고, 이제 미장, 샤시, 그 다음에 전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문가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수행을 좀 하게 됐고요. 친구들이나 뭐 주변에 좀 남는 인력들이 있으면 좀 불러가지고 밥 한 끼 사주면서 이제 좀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, 그런 식으로 좀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. 대체로 유튜브를 정말 많이 봤었고요. 제일 많이 본 유튜브는 이제 플로우 TV, 그 다음에 폴라베어 이런 셀프 리모델링을 조금 알려주고 권장하는 그런 채널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완공을 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정말 후련하기도 했고, 내 공간이 이제 생겼다라는 이제 기쁨. 근데 그 기쁨이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지? 이전까지는 이 공간만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지금부터는 뭘 해야 되지?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을 하면서, 작업실에 그래도 계속 출근을 해보자, 와서 뭐라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두 달 정도 와봤는데, 정말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. 물리적인 공간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고민이
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고민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. 그냥 어렴풋이 이런 활동을 해야지 저런 활동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상회하는 뭔가가 있어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.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정말 2배, 3배는 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.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정말 좋아하고 실내에서 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. 자재비 한 5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해가지고 실내에서 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스케이트보드 파크를 만들어보자. 제가 완공했을 당시에 300평 정도 되는 곳이 2곳이나 오픈을 했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무료라는 거, 그게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공간에 제가 이름을 붙여준다면은 스튜디오 인사이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. 왜냐면은 작업실이, 스튜디오가 희망마을이라는 이 마을 안에 위치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온전히 제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온전한 공간이라는 뜻에서 이 공간이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. 제 눈에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바닥 타일도 조금 더 보수를 해야 되고 벽체 부분도 조금 제 눈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좀 여러 군데 많이 보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고치기도 하고, 취향이 좀 더 구체화된다던가 아니면 바뀐다던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그런 것들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항상 제 마음에 드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, 이 공간이 왜 갖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한동안 작업실을 비웠던 이유가 프로그램에 대한 이 고민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, 아무리 공간이 예쁘고 좋고 해도 여기서 할 게 없고 프로그램이 없다면 다시 빈집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본인한테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나는 왜 이 공간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때 진행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인사이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지금도 바뀌고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른 곳에도 이런 아지트 같은 공간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고요. 요즘에 빈집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도 한데 이런 문제들을 제가 앞장서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의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, 이런 아지트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고 집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. 근데 이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매칭이 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, 그러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딱 매칭이 되거나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공간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빈집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기고 발전한다면 우리 도시의 모습도 조금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